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문화일보에 북한의 대통령 능멸은 국민 모욕이다 이런 글로 나왔습니다. 네, 북한의 대통령 능멸은 국민을 모욕한 거다. 맞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투표로서 뽑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능멸하고 모욕 준 것은 국민을 모욕 주고 능멸한 것과 똑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지, 호불호를 불구하고 그가 좋다 나쁘다 이걸 불구하고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의 2인자로 하는 김여정이가 대통령을 향해서 능멸하고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게 모욕감을 준 것이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국정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를 하는 하건 말건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대통령이란 대한민국은 헌법적 대통령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 선으로 뽑은 국가 원수 아닙니까? 그리고 군 통수권자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자꾸 나가지 않습니까? 정상회담도 하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대통령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무슨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을 해대고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솔직히 말해서 김여정이의 욕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이 그런 욕은 많이 들어본 적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욕만을 잘하는 저 나라, 그게 나라는 아니죠. 괴뢰 집단이죠. 괴뢰 집단인데, 아니 그렇게 처음 들어보는 욕을 국민들한테 퍼부은 거하고 똑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통령에게 협박한 것은 국민을 협박한 겁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북한의 김여정으로부터 엄청난 포갑을 받은 거고 또 김정은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재산을 폭파당한 것입니다. 180억 원이 넘는, 그리고 개성공단 또 금강산에 수조 원을 투자한 우리의 자산이 있는 거, 이걸 순간에 병사들이, 북괴군 병사들이 포진하는 소위 병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국가 안위 또 국격 수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문화일보 사설자는 말이죠, 중요한 사례를 한 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YS 정부 때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할 때 그들은 뭐라고 했는가라는 사례를 딱 적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북한을 갖다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25일입니다. 북한이 박근혜의 천한 못된 이불을 용접해버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접해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그는 다음날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박 대통령에게 또 막말을 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표현에 수치심이 들고 글로 옮기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상대방의 국가 원수를 모욕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그래서 표를 왕창 얻었습니다. 국민들이. 저도 그때 야당 대표로서 참 할 말하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갖다가 용접을 해버리겠다는 이런 막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야당 대표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야당 대표로서는
아주 적합한 말을 한 거죠. 국가 원수를 모욕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모욕한 것과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도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막말에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북한의 그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에게 북한에 대한 비호감을 키울 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을 품격 없는 국가로 평가받게 만들 뿐입니다. 북한이 자신이 지도자에 대해서 최고 존엄이라며 존중해 주기를 요구한 것과는 모순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호감을 갖게 돼서 아마 결정적으로 대통령 당선되는데 역할을 했다고 해도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때 또 한참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사진이 하나 딱 공수단 복 입고 찍은 사진들이 계속 많이 영상을 돌아갔고 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는 국가 안보를 믿으면 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된 거나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북한에 관련돼서.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상당히 이런 인식도 있었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말이죠. 그 다음에 사례의 두 번째 사례로 김영삼 대통령을 꼽았는데요. 김영삼 때 북한이 서울 불바다 협박 사건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끄떡하면 불바다합니다. 걔네들 불바다 못합니다. 미국이 있는 한은 불바다로 쏘아 올리려고 그러면 바로 그 불이 거꾸로 북한에 떨어집니다. 그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강합니다. 원자력 내지 미사일 실력은 쟤들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사일 제어 통제는 사드라든가 그래서 사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그들이 이 항공모함이 왜 뜹니까? 다 레이더가 다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디다 한 군데다 딱 해가지고 아마 한국을 집어삼켜버리려고 이미 삼켰을 겁니다. 그러나 못 삼킵니다. 한미동맹이 있는 한은 절대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994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실무 접촉할 때 북측 대표 박영수라는 그 조평통 부국장 차관급입니다. 비공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비공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됩니다.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YS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 육성 테이프를 공개해라. 이래가지고 육성 테이프를 공개했습니다. 파문이 일어났죠. 아주 시끄러워졌죠. 정부는 북한과 일체 교류를 끊어! 하고 딱 끊어버렸습니다. 특사교환 추진 중단! 군사훈련 강화! 고강도 대북 압박을 이제 실행해 옮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입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이죠. 그때 한 달쯤 뒤에 4월 달에 미국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서울 불바다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박영수는 바로 거기 불바다 발언했던 박영수는 바로 곡경질이 됐습니다. 바꿔치웠습니다. 왜? YS의 강인한 바로 지도력 때문에 그 대북 억지력 때문에 저는 YS가 대통령 취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는 잘 구별을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한 건 이거 한 번밖에 없다고 내가 기억을 할 정도니까 상당히 뭐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오늘 그 문화일보가 이게 뜻하는 이런 부분 왜 이런 사설이 이런 뉴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 북한의 그 대통령 능멸은 국민 모욕이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이제 모욕을 당했다. 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는 문 대통령이 5년 전에 썼던 그 글을 오늘 상황을 마치 예언한 거하고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이 자기가 당했습니다. 데자뷰죠. 기시감이죠. 오히려 똑같습니다. 용접을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용접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치고 야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가 한번 치고 바른 말을 했는데 지금 똑같은 그것이 이번에 문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당한 거죠.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맞아가지고 교류협력 강조한 자신 발언에 대해서 철면피한 궤변이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인가요? 매우 실망스럽다 하고 처음으로 토로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분이 미사일 떠도 침묵, 뭐 해도 침묵. 하여튼 왜 그렇게 침묵을 하는지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침묵을 하던 분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입니다. 군 통수권자. 대응이 이 말 한마디에 그쳐서 되겠습니까? 국정 최고 책임자, 군 통수권자 대응은 더 강한 북에 대해서 제재 국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 대통령이 북에 대해서 도가 지나쳤다 하면서도 어저께는 인내하겠다. 이렇게 한 건 말이죠. 국민들이 뭐로 보겠습니까? 그냥 관용을 하고 자제를 한다기보다는 말이죠. 대통령이 무기력증에 저렇게 빠진 거 아닐까? 왜 저렇게 얘기할까? 처음엔 잘했는데 도가 지나쳤다. 이 다음에 도가 지나쳤다 하면 뭔가 큰 게 뭔가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인내하겠다. 그러니까 참으로 국민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좌파들이 말이죠. 끄떡함 꺼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가의 보도처럼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을 바라보라.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내재적 접근법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상국가입니까 그게? 그쪽 편에서 시각으로 그쪽 소위 말해서 역지사지의 생각에서 보더라도 그게 정상국가가 하는 행동이냐고요. 이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쌍욕하고 한 등등 국가원수 모독하고 한 건 그건 국민에게 능멸한 건데 그게 정상이냐고요. 그게 정상국가입니까? 그래서 로우 스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량국가. 로우 스테이트. 네? 지금 문 대통령께서는 말이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15년도에 박근혜의 천한 못된 입을 용접해버려야 한다고 북한이 그렇게 말하자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이 또 박 대통령에게 막말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표현을 했습니다. 수치심이 듭니다. 글로 옮기기 힘듭니다. 국가원수를 모욕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 같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도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막말에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뭐 등등 해가지고 쫙 했지 않습니까? 아주 잘했어요 그때. 야당 당대표로서. 그것이 저분은 대통령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아마 표를 줬을 겁니다. 상당 부분 표를 안정감 있게 그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 해놓고 이제 기시감으로 바로 김여정이가 하는 똑같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북정책 방향을 바뀌어야죠. 내용, 당연히 콘텐츠가 바뀌어야죠. 대북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게 그 사람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친북 사람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뭐 인종석 나오고 뭐 나오고 하는데 옛날 주사파 운동하던 사람들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외교 전문가들
진정한 통일 전문가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보여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에? 임수경을 갖다가 북한에다가 보낸 임종석 주사파 내부라고 그러죠.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들 사람들을 보내지 마십시오. 통일부에.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 권한이지만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여정 오니까 말이죠. 평창에 오니까 뭐 팬클럽 회장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팬클럽 회장하겠다는 사람들, 나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생명을 타들어가게 하는 안 좋은 요인들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